이 사무실 열쇠는 직원 얼굴입니다. 아무 자리에나 앉으면 내가 쓰는 개인 컴퓨터 환경이 똑같이 구현됩니다. 한 통신사가 오늘부터 문을 연 권역별 사무실인데 서울 중심부 본사까지 오지 말고 수도권 3곳 중 편한 데서 일하라는 겁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더 낫겠다 싶을 때 나오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입니다. 집에서는 좀 노트북만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한데 뭐 빨래 좀 대신 해달라 약간 이런 부탁이 이제 없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코로나 사태 이후 재택근무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장인 6명 중에 1명꼴로 재택근무를 경험했고 재택근무만 하는 직장인도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재택근무를 더 장려하겠다는 회사도 적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이 벤처기업은 아예 사무실을 없애고 전 직원이 재택근무만 합니다. 육아를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최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삶의 질로서도 훨씬 높아지는 효과를 좀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업무 공간과 출퇴근이 사라지다 보니 외국의 유능한 인재도 쉽게 모았습니다. 지구상 어디든 무방하게 함께 일하자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현재 시애틀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홍콩도 있고. 네이버 직원 단 2%만 전면 출근을 바란다는 응답을 했을 정도로 세태가 바뀐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전연남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재택근무가 좋아요. 네. 전 재택근무가 좋은데 네, 그럼요. 네. 대부분 다 재택근무를 선호하지 않나요? 네, 모든 직장인들이 네. 아무래도 재택근무 안 선호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앞서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직장인 6명 중 1명은 재택근무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 또 재택근무만 하는 직장인도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 114만 명이고 코로나 이전보다 한 12배 정도 폭증했거든요. 그렇다 이렇게 좀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아무리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고 또 엔데믹 얘기 나온다고 해서 재택근무를 그냥 단칼에 잘라버릴 수는 없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는데 네이버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네. 네이버가 자사 직원 약 5,000명 대상으로 이 최적의 근무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표 보면 아시겠지만 그 재택과 출근을 합친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택하신 분들이 52.2%로 가장 많았고요. 아니다, 나올 필요 없다, 전면 재택근무 하자, 주 5일 재택근무 선택하신 분들이 41.7%였습니다. 어쨌거나 재택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 네. 거죠. 그리고 반면에 예전처럼 전면 출근하자는 응답은 네. 보시면 2.1%, 고작 2% 정도 나왔습니다. 2%는 아마 간부님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그렇게 드는데요. 저도 좀 네.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 재택을 그러면 지금 기업들이 줄이고는 있나요? 아니면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늘리고 있나요? 회사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회사마다 지금이 약간 지금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도 완화되냐 마냐, 뭐 없어지냐 마냐, 조금 약간 혼돈의 상황. 네, 지금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기도 하겠네요. 딱 결정해야 네. 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오히려 재택을 늘리는 회사도 있고 오히려 없애는 회사도 있고 조금 각각 갈리는 지금 갈림길인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이제 재택을 좀 오히려 늘리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곳이 SKT였습니다. 네. 어제부터 거점 오피스라고 해서 중간 사무실을 연 거죠. 이 직원들한테 직원들 거주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어디가 출근하기 제일 편하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네. 분당, 일산, 신도림 이렇게 3곳의 거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하다가 좀 집중 안 되고 사무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서울의 메인 오피스 굳이 출근 안 해도 이 거점, 집 근처 거점 사무실로 출근해서 일할 수 있게 그 업무 공간에 대한 자율성을 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또 두 번째 아까 기사에서 나온 사례는 업스테이지라고 새로운 벤처 IT 기업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을 재택근무하도록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없습니다. 이 회사가. 네. 네, 사무실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사는 유능한 인재들을 그냥 막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생겨나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재택근무를 좀 유지하는 분위기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IT 쪽이랑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 상품 판매 플랫폼이라는 특성상 재택근무가 재택근무 형태가 오히려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에도
거리두기 완화 이전과 같이 재택근무율 90%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지마켓이나 옥션도 임직원 100% 재택근무 유지하겠다. 이렇게 좀 기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그 업종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IT 업계나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한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런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안 그런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출근하세요 하는 SBS도 정책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 예, 다른 네. 출근하라는 회사들도 있죠. 네, 그럼요. 출근하라는 회사들도 있어서 네. 지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갈림길 약간 음. 이런 분위기인데요. 어떤 회사들이 재택을 철회를 하고 있나요? 보면?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이번 주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리포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포스코가 출근을 했다는데요. 한번 네. 그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오전 8시 출근 시간을 앞두고 사람들 발걸음이 바쁩니다. 오랜 재택근무 끝내고 이번 주부터 전 직원 회사 출근이 시작된 포스코 풍경입니다. 옷장에서 꺼내 입은 정장과 가방이 어색한 것도 잠시 코로나 전에 수없이 지나쳤던 회전문을 묵묵히 통과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찬반으로 반응이 엇갈리는데 포스코처럼 전면 출근으로 돌아가려는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 100대 기업을 조사했더니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면 예전 근무 형태로 돌아갈 것이란 답변이 56.4%로 1년 만에 2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재택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가 그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근무하는 걸 100% 이제 대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좀 인식이 된 걸로 그렇게 봅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일과 가정이 분리가 안 돼 불편한 점도 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집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집안일을 병행해야 되는 거 눈에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하나 있던 거 2개 하고 3개 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통계청 조사 결과 재택근무 경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재택근무가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택근무로는 일 처리가 힘들다, 직원 간의 소통이 안 된다,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이유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자 중 50% 이상은 재택근무를 계속 원하는 상황인 만큼 일부 기업은 구내식당 같은 편의시설의 지원을 늘리고 추가 수당을 주는 등 더 많은 혜택으로 사무실 출근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쭉 들어봤는데 재택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좀 계속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포스코의 그 아까 그 화면이 블라인드 화면인 것 같은데 네, 아웃 포스코라고 써 있는 인생이 무너져 버렸다 이런 네, 인생이 예. 무너져 버렸다. 네. 출근하는 회사들이 많죠? 큰 회사들은? 지금? 네, 큰 회사들 위주로 출근을 좀 계속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서 보셨겠지만 포스코 직장인분들 다 이제 출근 가방 메고 네. 출근 시작하셨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사내 감염 방지를 위해서 원래 그 온라인 건강 문진표라는 걸 항상 작성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 달부터는 폐지를 하고 또 사무실 출근과 출장, 회의할 때 뭐 규제 같은 것도 점점 완화하겠다고 했고요. LG전자도 거리두기 완화 상황을 보면서 좀 이제 완화해 가겠다,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그럼 얼마나 통계가 아까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회사들이 얼마나 정상 출근으로 돌아갈까요? 네, 지금 그래서 계획이?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이 회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재택근무를 좀 어떻게 할 거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물어봤습니다. 매출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이 가운데 56.4%가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응답한 걸로 나왔고요. 이걸 좀 반대로 해석해보면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좀 유지하겠다 이렇게 응답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반반 정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종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판단 기준이. 저희가 무슨 네, 지금 맞아요. 100대 기업 얘기하고 뭐 IT 기업 얘기하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재택근무를 하냐 안 하냐 차이는 사실 업종별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뭐 금융보험업이나 예술, 스포츠, 여가, 뭐 교육, 서비스업, IT 업계 이런 쪽이 대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응답을 했고요. 한 10곳 중 6곳이 한다고 응답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직들 혹은 회사가 직원들의 성과를 쉽게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재택근무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도 한 회사에서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안 하는 부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택근무로 이제 출퇴근 시간 아끼고 또 지하철도 안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재택근무가 복지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사실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그 제조업이 이런 현상이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직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로 거리두기 강화된다고 해서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저희 방송업도 네,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면에 관리직은 어느 정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평성과 또 박탈감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포스코 제조업이 전면적으로 이제 출근을 시행했고 또 재택근무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위기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미국이 재택근무의 거의 원조죠. 원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찾아보기 전에는 미국은 그래도 뭐 코로나 상황 끝나도 재택근무 계속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미국이 오히려 재택근무를 좀 철회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유명 IT 기업에서는 전면 재택근무 하던 걸 철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방식,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로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직원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은 회사 나오고 4회만 재택근무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고요. 다음 달부터는 출근 일수를 2회, 뭐 3회, 4회 이렇게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외신 보도 따르면 그 트위터 있잖아요. 거기서는 원래 영구적인 재택근무 허용 방침을 내세웠었는데 지난달부터는 이 업무 배분이 좀 어렵다 호소하면서 사실상 사무실 근무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좀 냈다고 보도가 좀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도 전면 재택근무는 좀 힘들다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취재를 하셨으니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고 네. 제일 우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사실 미국에서도 좀 재택근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전면 재택근무는 좀 어렵고 중간 방식인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좀 표준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아까 앞서 뭐 통계에서 직장인분들이 이 재택근무 효율성 떨어지는 것 같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있었어도 사실 재택근무가 편하잖아요. 재택근무 하라 그래서 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는 직장 옮길 때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재택근무 여부를 좀 따져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도 이 재택근무를 안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수한 인재도 뽑아야 되고 또 인력 유출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만약 또 재택근무를 시키기에는 생산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중간 방식의 하이브리드 업무 형태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새로운 표준 근무 형태로 자리 잡을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네. 네. 그 한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 시행된 이후에 우리나라 대도시 교통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27%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좀 자리를 잡으면 우리나라 교통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또 저희 출근하면 주변 상권에서 밥 사 먹고 그러잖아요. 밥 먹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택근무가 또 더 좀 일반화되고 하이브리드 근무가 더 일반화되면 이런 주변 상권의 장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단언은 못하겠지만 확실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전현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만나